안녕하세요. 이이크노학원 이유토익 담당하고 있는 유승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 10월 정기 토익 대비 어휘 20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다 풀어보셨을 테니까 포인트가 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휘 부분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휘를 좀 알고 있어야겠죠. 어휘 모르면 당연히 문제를 못 풉니다. 그렇죠? 자, 어휘 문제 풀 때 각각 어휘마다 푸는 요령이 있어요. 자, 1번 문제 먼저 보면 A, B, C를 D 넷을 딱 보는 순간 동사어휘 문제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permit 허락하다, share 공유하다, complain 불평하다, proceed 나아가다, 진행되다 라는 뜻이고요.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요. 동사의 어휘 경우에 동사의 종류가 맞아야 돼요. 동사마다 크게 5가지 동사가 있죠. 동사 뒤에 물결 오는 일형식 동사. 물결이라는 것은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이형식 동사, 동사 뒤에 명사가 오는 삼형식 동사, 동사 뒤에 명사가 2번 올 수 있는 사형식 동사, 동사 뒤에 명사, 형용사가 오는 오형식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의 종류가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도 맞아야겠죠. 자, 지금 보면 동사 뒤에 any suggestion이라는 목적어의 명사가 있어요. 뒤에는 형용사절입니다. 관계사절. 그래서 suggestion이라는 목적을 갖고 올 수 있는 삼형식 동사, 타동사를 골라야 돼요. 이 중에서 complain과 proceed는 뒤에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complain과 proceed를 쓰시면 안 돼요. 쓰셨던 분들 중에 틀리셨던 분들은 complain과 proceed가 자동사인 것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으로 풀어야겠죠. 허락할 것인가 공유할 것인가. 그러면 주어가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격려합니다. 개인적으로 제안을 할 것을 허락할 것을 직원들이 허락하는 건 이상하죠. 공유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B번의 share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문제는 형용사 어휘 문제예요. brief, 짧은, delicious, 맛있는, hungry, 배고픈, distant, 먼. 그죠? 자, 형용사 어휘 문제니까 빈칸 앞에 전치사가 있고요. 빈칸 뒤에는 yet이라는 등위 접사 나오고 reasonably priced라는 형용사가 이제 나와요. 등위 접사가 똑같은 거 연결해야 되니까 형용사, 빈칸의 형용사는 뒤에 있는 형용사가 연결되는 거예요. yet에 의해서. yet의 뜻은 그러나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형용사 둘 다 뒤에 나온 side dish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side dish가 이제 옆에 나오는 반찬, 그러니까 음식이니까 우리가 반찬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서양 음식에서는 반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없으니까요. 그냥 사이드 디시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떻고 적당하게 각격이 매겨진 음식이에요. 그럼 뭐가 좋겠어요? 당연히 맛있는이 좋겠죠. 그래서 delicious가 정답이 됩니다. 3번 문제. 명사 어휘 문제예요. outcome은 결과, spokesperson은 대변인, reputation은 명성, 평판, patron 후원인 또는 단골 손님 이런 뜻이죠. 주어인 명사 어휘를 고를 때는요. 동사를 보세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동사의 주어로 적당히 해야지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따라서 outline이 대략 설명합니다. 개요를 설명하다예요. outline a plan. 계획을 대략 설명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적당하겠죠. 결과나 평판이 설명할 수는 없겠죠. 대변인과 단골 손님 중에서 계획을 설명하는 것은 단골 손님이 아니라 대변인이 계획을 설명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B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다 읽는 것보다는요. 포인트가 되는 걸 잘 잡으셔야 돼요. 명사의 경우에는 명사가 하는 역할이 주어면 동사와 어울리는 주어를 고를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4번 문제로 가죠. 4번 문제는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enhance, 강화하다, conduct, 실행하다, 이행하다, 또는 하다라고도 하죠. accommodate, 수용하다, broadcast는 방송하다. 자, 이 경우에 동사 어휘를 고르는데 아까 이제 형식 생각하라고 했죠. 여기 나온 형식은 동사들은요 다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인 명사가 나오는 삼형식 동사예요. 지금은 older consumer group, 나이가 든 고객 그룹, 고객층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셋 다 똑같단 말이죠. 이건 이제 더 이상 문법을 할 게 없고 해석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목적어 지금 그죠? 목적어로 고객층을 갖고 오기 적당한 단어가 정답일 거예요. 해석상.
그러면 고객층을 강화해요? 대부분 강화한다는 거는 뭐 관계를 강화합니다. 라든가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고객층을 강화한다는 거 이상하고요. 그룹을 강화한다는 게 그룹을 실행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룹을 방송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룹을 수용하는 건 괜찮죠.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이가 든 고객층을 수용하기 위한 클로딩 라인, 그 새로운 라인을 라인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번으로 갈까요? 5번 문제는 형용사 어휘 문제예요. fierce, 맹렬한, 강렬한. miniature, 작은. 우리 그냥 미니어처라고 해서 이렇게 큰 것들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미니어처라고 하나만 맞죠? 미니어처라고 하죠. 그 미니어처의라고 해도 됩니다. 작은. 멀티플은 다수의. 이걸은 갈망하는, 열망하는 이런 뜻이죠. 빈칸의 형용사는요. 이제 뒤에 있는 레플리카 복사본이죠. 복사본. 복사본을 꾸며줘야 돼요. 강렬한 복사본 이상하죠? 맹렬하거나 강렬한 복사본은 다수의 복사본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열망하는 복사본 이상하죠? 미니어처 레플리카 하면 말 그대로 미니어처입니다. 미니어처가 실제 것보다 그냥 비율만 작게 해서 비율은 같고 크기만 작게 하는 게 미니어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잘 모르겠으면 불안하면 문장을 다 해석해 보시면 되거든요. Several models has begun developing a line of fully functional miniature replicas of SUV. SUV의 기능은 완전히 되는 미니어처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뭐에 대한 SUV냐면요. 누구를 위한 SUV냐면 kids aged 10 and up 10살 이상의 아이들을 위한 미니어처인 거죠. 그래서 뭐 fully functional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운전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럴 건 아니겠지만 그것과 기능이 똑같은 하여튼 미니어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번의 미니어처가 될 겁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 문제 명사 어휘 문제고요. 명사 어휘 문제 스테이먼트, 성명서, 진술서 이런 거죠. 아웃라인, 개요, 동사도 되고요. 명사도 있습니다. 인터럽션, 방해, 중단, 프로덕션, 생산. 그렇죠? 자, there will be a 24-hour 24시간에 뭐가 있을 겁니다. in downtown bus service. 버스 서비스에서의 24시간 뭐가 있을 겁니다. 성명서 이상하죠. 버스 서비스에 대한 성명, 개요, 생산도 이상하죠. 버스 서비스의 중단이 있을 겁니다. 얘가 제일 적당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there will be 다음에 문장에 주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주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이 부분만 갖고 맞히기 힘들거든요. 이때 이제 힌트를 얻는 게 뭐였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죠? 다운타운 서비스에 중단이 있을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 뒤에 있는 경우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어휘를 고를 때 이 명사가 주어일 경우에 동사하고 잘 어울리는 주어를 고르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로 안 될 경우에는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을 겁니다. 그 형용사가 명사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명사 뒤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용사를 찾아서 답의 힌트를 찾는 것도 포인트가 됩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죠. 7번 문제는 과거분사 문제예요. misled, mislead의 과거분사죠. 오도하다, 잘못 이끌다라는 뜻이고요. separate, 분리하다, reject, 거절하다, pleased는 기쁘게 하다. 자, 비동사가 나왔고요. 뭐 쓸까요? 과거분사로. 그럼 주어를 봐야 돼요. 주어가 뭐예요? Waste Management Director's Request. 그죠? 그 쓰레기 관리 부장의 요청이죠. 요청이 주어예요. 요청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청을 오도해요? 분리해요? 거절해요? 기쁘게 해요. 이상하죠? 분리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By the Budget Committee.
예산위원회에 의해서 거절됐겠죠. 오도하는 것보다는. 9번 갑니다. 8번 갑니다. 죄송합니다. 8번 형용사 어휘 문제. 메모러블 기억할 만한. 기억할 만한 거는 대부분 어떻게 써요? 좋은 것들이죠. 기억에 남는 이런 말이거든요. 기억에 남는. 이매지너티브 상상력이 풍부한. 빅토리어스 승리의. 퍼미시브 허락의 뭐 이런 말이고, 비동사 뒤에 보어로 들어가는 형용사 고르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보어니까 주어랑 어울려야 돼요. 주어를 잘 설명해 줘야겠죠. Eating a four-course dinner, 4개의 코스로 되어 있는 저녁을 먹는 것. 어디에? 이 식당에서 먹는 것은 어떻다? 기억할 만하다. 제일 좋지 않겠어요?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좀 이상하죠. 대부분. 그리고 이매지너티브는 사람을 꾸며줄 때 씁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9번 문제로 갑니다. 9번 문제 부사 어휘 문제고요. almost 거의, hardly는 거의 않다. 낫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never 낫을 강조한 거죠. 지금처럼 hardly하고 never가 보기에 같이 쓰면요, 둘 다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되면 안 돼요. 둘 다 답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B와 C가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initially는 처음에. 그래서 해석상 그 부사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contractors 계약업자는 provide their own safety equipment 자신의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거 갖고서 거의 제공해야 합니다. 처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D번이 정답일 겁니다. 왜 B, C가 답이 아닌지는 알겠죠? 같은 내용이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뒤에 맞아 읽으면은 더 확실하게 이니셜리가 왜 정답인지 알 겁니다. 하지만 will be reimbursed for the cost 비용에 대해서 환급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직접 제공해야 되지만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라는 이니셜리가 적당한 겁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0번 문제는 명사 어휘 문제. 루트, 우리가 루트라고 하죠. 경로. 시스템, 코스트는 비용, 리시트는 영수증 또는 수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받는 거를 리시트라고 하죠. 지금 보면 빈칸 앞에 파워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와 어울리는 복합 명사를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파워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파워 힘도 있지만 전기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전력이라고 하잖아요. 전력처럼 이 힘력자를 써서 파워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워 루트, 전기 루트, 전력 루트, 시스템, 전기 시스템, 전기 비용, 전기 영수증인데 앞에 보니까 라이징이 보여요. 형용사. 그럼 상승하는, 올라가야 되니까 루트가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스템도 그렇고 영수증도나 수령도 그렇죠. 전기 비용 상승할 수 있죠. 그죠? 전기료는. 그래서 상승하는 전기료를 고려에 대해서 이 관리들이 주민들에게 조언합니다. 그죠? 냉난방 할 것을 더 작은 유니트를 가지고서, 여기서 말하는 유닛은 일반적으로 글쎄요, 집을 얘기하는데 아파트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포터블이 아파트일 수는 없죠. 왜냐면 이동 가능,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냉난방 기구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작은 냉난방 기구를 가지고 집을 냉난방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료가 되겠죠. 사실은 이 부분만 읽어도 기분부터 쉼표인데까지만 읽어도 답은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라이징을 통해서. 11번 문제로 가죠. 11번 문제는 명사 어휘 문제네요. 리페어 수리, 인스톨레이션 설치, 딜리버리는 배달, 클리닝은 청소. 뒤에 보니까 서비스라는 명사가 또 나와요. 그래서 복합 명사가 돼야 되는데 다 어울립니다. 수리 서비스, 설치 서비스, 배달 서비스, 청소 서비스. 그죠? 이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Partnership CEO 랜덜 월러스라는 사람이 is beginning to dominate the West Coast domestic shipping industry. 국내 배송업계를
dominate, 장악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송업계니까 당연히 배달 서비스겠죠. 1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동사 어휘 고르는 거고요. decide, 결정하다. reserve, 예약하다. stand, 서다. direct는 뭐 지시하다, 가리키다. 뒤에 목적어가 seat예요. 좌석. 그러니까 좌석을 서거나 가리킨다기보다는 좌석을 결정하거나 예약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A나 B가 적당합니다. 자, 그런데 decide라는 동사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decide가 타동사로 이제 알고 있는데 타동사 맞습니다. 하지만 decide가 타동사일 때 뒤에 나오는 건요. decide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기로 결정하다. 또는 decide 명사절. 명사절의 대표적인 접속사가 대시나 whether 의문사가 있죠. 요런 게 나오고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럼 decide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없나요? decide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에 대해 결정하다 이렇게 할 때는요, decide on을 씁니다. 그래서 좌석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좌석을 결정할지, 그죠? 창가에 있는 좌석을 결정할지, 또는 뭐 복도 쪽에 있는 좌석을 결정할지, 그런 거 결정할 때 decide on 이렇게 가야 돼요. sit. 이게 맞습니다. 원래 이제 또는 sitting을 쓰겠죠. 빼고 decide on sitting. 이건 이제 좌석 배치에 대해서 결정할 때. 그래서 지금처럼 decide 다음에 명사가 나온 경우 거의 답으로 decide 고르시면 안 돼요. 오답입니다. 그래서 B번의 reserve가 정답이래요. 좌석을 예약할 때. 1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3번 문제. 동사 어휘 문제인데 수거죠. call off, 취소하다. sold out, 매진되다. 매진하다. sell out이 매진시키다죠. 매진하다, 매진되다. pass over, 건네주다 또는 지나치다. made up, 여기 뭐 하이픈이 들어가 있는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만들어내다. 만들어내다의 이 말은요, 지어내다처럼 없는 거를 꾸며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뭐죠? show예요, show. 자, 수동태니까 show를 취소했다. show가 매진됐다. 그리고 show를 지나쳤다. 이건 좀 이상하고, 보니까 nearly all of the show죠. show의 거의 모두가 취소가 됐다? 그건 좀 글쎄, 거의 다 취소가 됐다? 확실하지 않으면 뒤를 더 읽어봅니다. Within a week of tickets. 티켓이 나온 일주일 이내에 취소가 됐다보단 일주일 이내에 매진됐다가 훨씬 더 낫죠. 그래서 B번이 정답입니다. 14번으로 갑니다. 14번은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 형용사들이 다 ing 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실제 지금처럼 보면 명사 앞에 형용사를 쓰려고 했는데 보기에 나온 단어가 ing면 토익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ing 꼴의 형용사가 따로 있습니다. 걔네들을 외우셔서 푸셔야 돼요. 외워서 푸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leading, moving 이 두 가지만 이제 잘 쓰는 거고요. 뭐 토킹도 쓸 수는 있지만 토익 시험에 잘 나왔던 건 이제 leading입니다. leading distributor라면 1등의 제1가는 유통업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eading처럼 이렇게 ing 꼴 모습을 하고 있는 형용사 대표적인 토익 시험에 나왔던 게 existing이라든가 missing이라든가 challenging이라든가 challenging 죄송합니다. 또는 demanding 이런 단어들이 이제 시험에 정답으로 잘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lasting도 있었죠. 자, 15번으로 갈까요? 15번은 명사어이군요. security, 보안, construction, 건설, equipment, 장비, treatment, 처리. 그래서 construction과 어울리는 복합명사가 고르는 거네요. 그럼 당연히 건설은 이상하죠. construction은. 그죠?
컨스트럭션 보안, 건설 보안, 건설 장비, 건설 처리. 뭐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건설 장비가 제일 좋죠. 그래서 얘가 답일 겁니다. 불안하면 좀 더 읽으면 되는데 건설 뭐의 유지 보수예요. 메인터넌스가 이제 유지 관리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건설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게 되겠죠. 16번 문제로 갑니다. 16번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고 doubtful 의심스러운, impossible 불가능한, unable 뭐뭐 할 수 없는, remote 먼. 자, 이때 문제를 푸는 방법은 형용사가 이제 be 동사 뒤에 보어로 있는데 이 경우 상당수의 형용사 어휘 문제는요. 뒤에를 보고 아주 많이 풉니다. 지금 보면 뒤에 뭐가 나왔어요? 투부정사가 나왔죠? 형용사 중에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형용사 많지 않습니다. 보기에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는 형용사가 나오면 걔가 정답이에요. 지금은 unable밖에 없죠. unable 투부정사 할 수 없는, 죠? 주로 이제 be 동사 뒤에 잘 나오고요. 대표적인 투부정사 갖고 오는 형용사가 able이죠. unable의 반대말. 그다음 eligible 뭐뭐 할 자격이 있는, eligible 투부정사. 그다음 pleased 기쁜 투부정사가 기쁩니다. glad나 happy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고요. happy 투부정사, glad 투부정사. 그다음에 likely 투부정사 할 것만 같습니다. 또는 eager 투부정사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토익 시험에 나왔던 형용사들이에요.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는 부사 어휘 고르는 건데 contractually 계약상, 부사 descriptively 묘사컨대, responsibly군요. responsibly 요거는 분별력 있게, 책임 있게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분별력 있게. critically 중요하게 또는 비판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빈칸 앞뒤로 보면 is obligated 투부정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수거로 외웁니다. 뭐뭐 해야 합니다 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record a total of 5 studio album 5개의 앨범을 녹음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녹음하는 게 좋겠어요? 계약상 녹음해야 합니다. 묘사컨대 녹음해야 합니다. 분별력 있게 녹음해야 합니다. 중요하게 녹음해야 합니다. 분별력 있게 녹음해야 합니다. 괜찮아요? 이거 써서 틀린 분들이 꽤 많은데 이상하죠? 그래서 오답입니다. 뭐가 좋아요? 계약상 녹음해야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분별력 있게는요. 대부분 어떤 말과 어울리냐면 분별력 있게 행동해라. 이런 말, 행동하다라는 동사 같은 것과 어울리지 해야 합니다하고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오답이 됩니다. 18번 문제로 가죠. 자, 명사 어휘 문제. restriction, 제한, inquiries. 죄송합니다. 이거는 명사네요. 동사네요. 문의하다. 조심할 게 이제 지금처럼 in, quire, inquire, 문의하다고요. inquiry 이렇게 하면 이제 명사입니다. 문의. 그래서 s를 붙이면 inquires 이렇게 되고요. 얘가 복수 형태가 될 경우에는 rys가 아니라 inquiries 이렇게 ris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명사가 되고 싶었으면 이렇게 i가 있어야 명사가 됩니다. explanation은 설명, initiative는 한국말로 좀 말하기가 힘든데 주도, 뭘 주도한다라는 거 있죠. 주도권, 또는 그 운동 이런 헬스하는 운동 말고 예전에 여러분들께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사회 정화 운동이라든가 또는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요즘 말로 따지면 캠페인 같은 거, 그죠?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캠페인.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니셔티브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보니까 similar 비슷한이랑 형용사 뒤에 들어가고요.
앞에 있는 developing, 동명사 developing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비슷한 뭐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요. 비슷한 제안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에 이게 뭐 잘못된 오타라면 비슷한 문의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비슷한 설명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비슷한 운동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봐서는 절대 문제를 풀 수 없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토익에서 말하는 어휘 어려운 문제는요. 어휘의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높은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토익은. 쉬운 단어가 나오는데 조금 읽어서 답이 나오는 게 쉬운 어휘 문제고요. 많이 읽어야 답이 나오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것 같은 경우는 많이 읽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문제가 돼요. The power conservation measures taken in Dodge City. 자, taken부터 Dodge City는 형용사인 분사로 앞에 있는 대책, measures를 꾸며주는 거고요. 그래서 Dodge City에서 취한 전력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conservation 보유 대책은 전력 보유 대책은 were so effective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오클라호마 시티 이 도시죠. 다른 도시죠. 다지시티가 아니라 오클라호마 도시도 비슷한 대책을 개발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겠죠. 대책과 같은 의미가 들어가면 되는데 대책과 가장 비슷한 게 뭐예요? 그렇죠. 이니셔티브가 제일 비슷한 거죠. 운동이라는 뜻. 그래서 D번의 이니셔티브가 될 겁니다. 1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는 동사 어휘 sign 서명하다죠. offer는 제공하다, drive는 운전하다, 어글이 동의하다. 일단은 동사 뒤에 contract라는 명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만 정답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D번의 어그리는 자동사입니다. agree with, agree to, agree on. 특히 이제 on이 잘 나오죠. agree on 뭐뭐에 대해 동의하다. 그래서 자동사기 때문에 쓰면 안 되고요. A, B, C에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와 어울리는 걸 써야 되는데 계약을 운전하는 건 이상하죠. 사인한다, 서명한다. sign a contract는 계약서에 서명한다. 계약을 체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답이 A번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offer a contract는 계약서를 제안하는 건데 글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불안하시면 sign하고 offer를 집어넣고 해석해 보는 건데 제가 말했듯이 이제 sign이 더 확률이 높으니까 얘부터 집어넣고 해석해 보세요. 클리프 하우스 디파트먼트 스토어에서는요. 이 백화점에서는 only carry clothing 단지 옷을 취급합니다. from 디자이너들. 디자이너들한테서 나온 옷만 취급합니다. 겠죠? 어떤 디자이너들이겠어요? who blank a contract. 계약을 체결한 디자이너들이겠죠. 그죠? 어떤 계약? giving exclusive distribution right to Cliff House Incorporated. 이 회사에게 독점 판매권이겠죠. 유통권을 주는 계약을 체결한 디자이너들한테만 디자인의 옷만 팔 것이다. 그래서 A번에 사인이 적당합니다. 20번 문제 넘어갑니다. 20번 문제는 부사 어휘 문제예요. subsequently 결과적으로 inappropriately 부적절하게 irregularly 불규칙적으로 orderly 질서정연하게 물론 질서정연한이라는 형용사도 됩니다. 형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명사에다가 lir 붙이면 형용사예요. 그리고 이 형용사의 부사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될 것이다. 자, 동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지금 has가 조동사고요. become은 본동사예요. 그죠? 원래 조동사 앞에 부사가 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와요?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뒤에 부사가 오거든요. 이렇게 조동사보다 앞에 나오는 부사는 전체를 꾸며주는 거예요. 원래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 전체를 꾸며준다고 봐야겠죠. 그럴 경우 이제 쓰는 겁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홈센터는
introduced its owner internal design service last year. 내부 디자인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blank. 죄송합니다. subsequently가 결과적으로란 뜻보다는 후속적으로 오죠. 죄송해요. 후속적으로. 나중에. 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는 consequently가 결과적으로라는 뜻이고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도입을 했고요. has become the most popular home improvement store in the country. 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홈 임프루먼트 스토어가 되었습니다잖아요. 이때 적당한 거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부적절하게는 이상하죠. 불규칙적으로 이상하고요. 질서정연하게도 이상하죠. 나중에 되었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 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A번의 subsequently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휘 문제 20문제 풀어봤습니다. 어휘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당연히 단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쉬운 어휘 문제를 풀 때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잘해야지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부분만 돼서 봐서 풀리는 게 아니라 가끔 어려운 문제는 문장 전체를 다 해석해봐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